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 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역사 얘기를 뜬금없이 하나 이러시겠지만, 역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면서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저는 그렇게 복잡한 얘기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역사를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 준비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그냥 공부를 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쪽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물론 일반인의 관점이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비판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보는 관점 내지는 시각은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이 우리나라가 4대 강국에 쌓여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 위에 아주 추운 나라에 있는 러시아, 중국서부터 밑에는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까지 그런 4대 열강들이 다 각축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 구한말에 고종이 임금을 잇던 시절부터 여러 가지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잊어먹었지만 하여튼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까지 가는데 숱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비슷한지 어떤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 될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보통 이제 역사 얘기를 할 때 무슨 예전에야 먹고 살기가 바빴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글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얘기들 하지만 먼 나라의 얘기고요. 먼 시절의 얘기라 자세히는 모르고 어쨌든 일단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이견 농산물 내지는 이제 사적 소유가 시작되면서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갖은 사람보다는 또 이렇게 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통해서 계급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지배하는 사람하고 피지배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런 계급이 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그런 봉건 시대를 지나면서까지도 그렇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류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사관들도 있었겠고 또 어떤 나라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이제 정사가 있고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사이드 얘기지만 내용이 어떻든 간에 또 정사가 아닌 것은 대부분 다 야사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적어지다 보면 역사라는 것이 이제 승자의 기록이란 말이 있어서 자생적으로 이제 자기 민족이 우월하고 남들보다 뛰어났다는 얘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또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든가 하여튼 남을 이렇게 핍박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국주의 같이 니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낫고 니네는 원래부터가 우리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해 왔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쓰는 방편이 흔히들 하는 게 이제 역사를 조작하고 날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지나서 놓고 보면 보편적인 역사관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영국의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에치 카라는 분이 역사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전에 나와 있던 것을 보는 거는 뭐겠습니까? 유적이나 유물 뭐 그런 거겠죠. 뭐 그걸 통해서 이게 고조선의 거다 아니면 뭐 어디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 연대를 측정하는 그런 화학 물리적인 그런 면들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는지 가서 보기로 했습니까? 뭐 누가 그걸 지금처럼 비디오로 뭐 이렇게 영상을 남겨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이렇게 추측하고 추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법학뿐만 아니라 이 역사 쪽에서 학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거기가 어땠다 이랬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팩트만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겠다는 소위 이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것들만 하는 실증사관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역사라는 것이 특정 역사를 공부하고 전공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반 부지런히 백성들도 역사를 알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역사가 이런 소위 말하는 사실 자체에 함몰돼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소위 이제 그 역사를 쓰고 편집하는 역사가의 주관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에츠카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츠카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긴 게 역사란 것은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 과정의 작용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또 한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역사라는 것은 어떤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를 전문적으로 지적하고 뭘 이렇게 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관을 포함한 역사가들의 전유물도 아닐 뿐더러 하지만 그분들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지요. 그 사람들이 쓰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사를 굳이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쓰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는 대화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를 배운 데는 개인적으로도 오래됐죠. 뭐 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뭐 각종 시험을 준비하면 국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시절도 있어서 이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도 아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국정교과서 시절에 이런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가 만든 그리고 밑에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이렇게 써 있네요. 고등학교 국사라고 이렇게 써 있고 학교에서 가르친 것 같고요. 뒤에 보니까 뭐 2010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실론을 쓰신 이제 이기백 선생님 책 많이 봤죠. 그 책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주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은 아주 뭐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봤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역사를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데 다른 시각 뭐 새로운 것은 아닌데 묻혀 있었던 민족주의 사학자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역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그 애달픈 과정들을 서로 사귀려고 했던 분들의 그 역사관 소위 말하는 민족사학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4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해방과 분단, 전쟁 이렇게 가면서 유물사관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역사관도 또 존재하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강단사학이라고 해서 일본의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나 아니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그런 이제 선후배 관계로 이어지면서 끈끈하게 내려왔고 그리고 주로 대학의 이제 역사, 국사 쪽의 학과들의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하고 또 전수받는 그런 제도로 갔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분들 말로 이제 실증사학, 또 어떤 분들은 식민사학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가 100% 맞고 뭐는 100% 틀리고 그런 거 아니겠죠. 마치 정치랑 똑같습니다. 뭐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는데 보수가 100% 틀리고 진보가 100% 틀리고 맞고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진보도 보수를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보수도 필요하다면 진보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넣을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비주류에 계셨던 분이지만 민족주의 역사학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관점들을 내시는 분의 책을 하나 접하고 하나 구입을 해서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본 건 아니고요. 관점이 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덕일 선생님이 지은 한국 통사인데요. 한국 통사 책입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의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강단사학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제 반박하는 그러면서도 본인의 논리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그분을 뭐 홍보해 주거나 뭐 광고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요.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몇십 년을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결과물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참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본인의 관점에서 여기에 보면 선사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덕일 선생님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거나 이렇게 책을 보면서 책에는 행간이 있죠. 행간을 읽어보면 저분이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내용, 그 다음에 기존의 강단사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로서 쓰는 것들을 제가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부분은 이덕일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은 조금 그분의 관점에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강단사학이 하는 것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국사학계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해왔던 부분들도 실질적인 공도 있죠. 뭐 과도 많이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공과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새로 보는 이유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 제가 결론을 한번 내겠습니다. 지금 국정 내지는 검민정 교과서가 쓴 서술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 통사의 책은 많이 양쪽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관점도 다르고 서술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고요. 저 같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민족사학의 정립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니스토리 TV를 아껴주신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